자, 평광격의 성격과 파격 요건. 어떨 때 성격이 되고 어떨 때 파격이 되는지 보는 건데요. 이것도 실은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파격이 되고 어떨 때 성격이 되는지 한번 하나씩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월지가 평관이거나 투관된 자가 평관일 때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월지가 우리가 이제 그 일간이 우리가 팔자에서 자 이렇게 연월 일시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일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일간이고 이게 월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자 이게 투관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투관이 되는 게 원칙인데 투관이 안 되더라도 위에 투관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은 격으로 삼아요. 또는 여기에 지장간이 있는 게 투관이 되는 게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투관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 월지에 있으면 이거를 격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월지가 평관 그리고 투관된 자가 평관일 때 당연히 평관격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격국 정하는 데서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평관격의 제일 조건은 신왕하고 평관이 왕해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따질 때 성격이 되었느냐 아니냐는 뭘 보고 한다? 자, 일간과 이 일간과 여기에 평관 이 관이 대등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둘 다 왕한 것을 전제 조건한다. 정관도 마찬가지였죠. 일간도 왕하고 정관 자체도 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간이 왕해야 된다. 특히 일간이 왕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신왕하다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 또는 일간이 강하다 이런 의미고요. 역시 평관도 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제살이 된다. 그러면 자, 이 식신제살이 된다는 것은 자,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간과 칠살이 있을 때, 살이 있을 때 둘 다 이 균형을 맞추는데 둘 다 뭐예요? 극을 하는 관계죠.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죠. 극을 하는 관계인데 자, 이게 칠살이라든가 정관이 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일간이 견뎌내려면 일간도 신강해야 되고 또 이게 지나치게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정관은 괜찮아요. 그런데 칠살은 어느 정도 강하면 이게 흉폭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압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제압하는 방법은 뭐다? 힘이 너무 강하지 않을 때는 제압, 너무나 강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극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극을 하다 보면 본인이 영수철에 튀어나가 버린다고 그랬죠. 폭발해서 어떻게 된다? 기운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다? 식극관, 그렇죠? 식극관. 자, 식극관. 자, 식상이나 식신이나 상관이 뭐예요? 극을 하죠. 뭐래요? 관이나 살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식상, 관살. 그러니까 둘 다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식신으로 제살, 살을 눌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뭐였죠? 간목이고 경금이 칠살이었죠. 이럴 때 누를 수 있는 것보다 식신이 뭐죠? 병화였죠. 병화로 화극금으로 적정하게 눌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균형이 맞아야 된다면서 요거 눌러버리면 살만 누르면 일간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식신이는 뭐예요? 아생식. 내가 식신한테 기운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기운도 하다 보니까 내 기운이 좀 빠지죠? 그리고 그 나눠준 만큼 이 식신이 칠살도 눌러준다. 그러면 내가 기운을 설계시킨 것과 동일하게 그만큼의 기운으로 칠살도 눌러주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편인을 파극할 때, 자, 식신이 편인이 파극할 때, 자, 이거 뭐죠? 식신을 파극하는 거죠? 인극식이죠. 인극식. 인성이 식신을 파극하죠. 그럴 때 이 인성을 또 깨는 거 뭐예요? 인성을 깨는 거는 자, 재성이죠. 재극인이죠. 인.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깨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주와 살이 있고 식신 제살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성이 와서 이 인성이 와서 임극식으로 식신을 깨버리면 살이 통제가 안 되죠. 그럴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인성이 식신을 깨는 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인성을 눌러주면 되죠. 어떻게 눌러준다? 재성으로 눌러주면 돼요. 재극인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편제가 편인을 제화하여 식신을 보호할 때 그러면 역시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약하고 식상이 왕한데 그럼 뭐죠? 자, 일간이 약하고 살이 있고 자, 일간이 있고 칠살이 있고 이게 식신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일간이 약해요. 근데 식신은 누가 생해주죠? 내가 생해줘요. 아생식. 그런데 내가 약해요. 약한데 식신으로 생해주니까 기운이 더 빠지죠. 그리고 뭐죠? 신약하고 식상이 왕성한데 이게 강해요. 이렇게 크게 왕성해요. 그러면 나는 기운을 좀 더 뺏기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 눌러주고 요 기운을 생해줘야 되죠. 어떻게? 자, 식신을 누른 것보다 인극식, 인성이죠. 그리고 인성은 누굴 생해주죠? 나도 생해줘. 인생아. 이때는 인성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인성이 식신을 왕한 식신을 눌러주고 그 인성이 또 나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입니다. 인성이 식상을 제어하고 일간을 생할 때 살인상생. 그렇죠? 살인상생. 또 이거는 다른 의미고 살인상생은 뭐냐면 관생인이에요. 또는 살인상생. 자, 칠살이나 관은 뭘 생해요? 인성을 생해요. 그래서 생을 해주고 내가 약하니까 살의 기운을 생으로 빼주고 인성의 힘을 키워서 인성이 나를 키워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반복했던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격이 되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관계, 이런 운이 대운에서 오는지를 살펴봐라는 거예요. 자, 양간일 경우에 겁재가 합살할 때 양인합살 이거 배웠죠? 자, 우리가 간목이고 자, 경금이 칠살이에요. 자, 경금과 합을 하는 건 뭐죠? 을목이죠. 뭐죠? 을목은 겁재죠. 그러니까 을목은 지지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묘가 있어야죠. 이게 뭐죠? 지지에 있는 겁재가 양인이에요. 양인.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 양인, 자, 양간일 경우 간목이죠. 양간일 경우에 겁재가 합살할 때 그래서 이 을목이 겁재하고 을경합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칠살을 없애줄 때 이것이 성격이 되죠. 그렇죠? 칠살을 없애줄 때. 그 다음에 음간일 경우에 상관이 합살할 때. 자, 이거는 뭐다? 음간이면 뭐예요? 을목이죠. 칠살은 뭐예요? 신금이죠. 그렇죠? 칠살은 신금이에요. 을목일 때. 그러면 상관은 뭐예요? 목생화. 음양이 다르니까 병화겠죠. 그렇죠? 자, 상관과 칠살이 어떻게 돼요? 병신합을 하죠. 그래서 상관 합살. 양인 합살, 상관 합살. 자, 양간일 경우에는 겁재가 칠살과 합을 해서 양인 합살을 하고 음간일 경우는 상관이 합살해서 상관 합살. 양인 합살, 상관 합살.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런 정도 내용은. 자, 그럼 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격. 어떨 때 깨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뭐예요? 신약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깨져요. 극을 받기 때문에 일간은 무조건 신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신약하면 신약하면 이걸 생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성이 들어와야 되죠. 또는 뭐죠? 비겁이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인성은 뭐죠? 어머니, 비겁은 형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신약하거나, 그 다음에 일간이 태양한테, 일간이 너무 태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칠살을 깔아 뭉개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커도 안 되고 이렇게 조그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살은 요만한데 일간이 너무 태양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도 안 되죠. 이러면은 칠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극을 당해서 안 좋고, 너무 세면 요거를 너무 극을 해버려서 안 됐고, 그렇죠. 나를 극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거죠. 나를 극을 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간이 강해야 되기는 하지만 너무 신약하거나 태왕하다 그러면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편관격에 식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식신제살이 안 되죠. 그러면 편관이 뛰어서 일간이 괴롭겠죠. 그래서 식신제살. 편관은 기본적으로 뭐다? 식신제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관격은 식신제살이 돼야 되는데 식신이 없으면 편관격이 순화가 안 된다. 즉 우리가 제복이 안 된다 그랬죠. 제복. 재화해서 그러니까 통제해서 엎드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야생마를 준마로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잘 길을 들여야 되죠. 근데 너무 길들일 그러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식신이 없어 버리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제살로 살을 관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제사를 할 때 반드시 식신이 있어야 된다. 식신이 없으면 파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째, 식신제사를 할 때 식신제살이 원칙이죠. 식신제살이 원칙인데 식신을 깨버리면 안 되죠.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자, 뇌가 있고 살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살을 그걸 하는 것보다 식이에요. 그런데 이 식을 극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식을 깨버리는 게 보다 인성이죠. 인극식.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깨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깨버리면은 뭐죠? 살이 날뛰겠죠.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파극할 때 안 좋다는 거죠. 자, 재성이 퇴거할 때. 자, 요거는 잊어버리고요. 자, 이건 여기 잊어버리고 요것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식신이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이 퇴거할 때 뭐예요? 재성이 이만큼 재성이 있는 거예요. 재성이 돈으로 어떻게 돼요? 이 재성이 재생관, 재생살 이걸로 재성을 생해줘요. 또 이거 뭐죠? 내가 이 재를 눌러야 되잖아. 극재. 내가 눌러야 되는데 너무나 이 재성이 커요. 그럼 내 말을 안 들어요. 다 큰 아들을 통제 안 되는 것처럼. 물론 아들은 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눌러야 되는데 부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개무시해요. 내가 힘이 약해지죠. 거기에다가 이 재성이 칠살, 나를 극을 하는 칠살을 생해줘요. 그것도 엄청난 힘으로 생해주니까 칠살도 엄청나게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는 더 쪼그라들겠죠. 이거는 격이 깨진 거죠. 그래서 재성이 퇴거할 때도 역시 안 좋다. 또는 인성이 퇴거할 때, 인성이 퇴거하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퇴거해버리면, 자, 이때 인성이 있다. 인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성은? 인극식을 해버리죠. 이걸 깨버려도 안 좋고, 또는 인성이 만약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관성이 인성으로 기운을 설계하죠. 관생인, 살생인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관의 기운을 설계를 시켜버려요. 이게 인성이 굉장히 기운이 크기 때문에 퇴거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퇴거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의 기운을 쫙쫙 빼버리죠. 그러면 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쪼그라들고 살로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관 역할도 제대로 못하죠. 적정하게 순화가 되어야 이게 칠살이 관우 역할을 하는데 정관 역할을 바뀔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살을 제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요거를 관의 기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화가 안 되면 관이 안 되고 칠살로 남았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너무 작아져도 볼품이 없어지죠. 가치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퇴거하다는 것은 이 살의 기운을 쫙쫙 빼버려서 이 살의 기운을 쭉 줄어들게 해서 나를 생해주고, 그러면은 나는 점점 비대해지고 살은 요만해지고 조그만해져. 그러면 균형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식, 즉 식상이 퇴거할 때, 이거 고쳐야 되겠죠. 식상으로.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상관과 식신이 퇴거할 때 어떻게 돼요? 퇴거하다는 것은 너무나 기운이 세다는 거죠. 이 식신이 너무 퇴거해요. 그러면 요거 역시 관을 쭈그러들게 만들죠. 제살 퇴과. 그 다음에 진법 무민.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걸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살이 있을 때 여기에 요만큼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데 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눌러버리면 여기에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살태과 진법 무민. 법이 다하면, 법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사람이 없다, 백성이 없다. 그 다음에 형충이 될 때, 자, 편관격을 잘 이루고 있는데 편관격이 형충이 돼버려가지고 편관격을 깨버릴 때, 역시 이런 경우는 파격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전부 이거예요. 편관격에 대해서 성격, 파격. 자, 이거는 뭐다? 식신제살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면 성격이 되는 거고, 한쪽을 키우고 한쪽이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이쪽이 이렇게 크고 이쪽이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면 균형이 안 맞죠. 이런 관계가 되면 전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칠사를 기운을 너무 지나치게 왕하게 해준다든지, 내가 일간이 너무 강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격국용신이라든가 이거는 기본이 뭐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생을 통해서, 또는 안 좋을 때는 극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강할 때는 극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설기를 시킨다. 그 말이죠. 설기. 그래서 설기. 그래서 기운을 빼는 거예요. 설기. 그래서 내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봐. 이거를 글자가 안 써지네요. 어쨌든 설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설기. 이 설기를 시킨다. 그래서 이 설기를 시키고, 원칙적으로 생은 뭐죠?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 관계. 그 다음에 극은 뭐죠? 아극제,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이 관계. 이걸 꼭 외우시라고 해서요. 이걸 통해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 이게 바로 성격과 파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격국의 희기를 논할 때 그런 관계로 다 맞추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편관격의 성격과 파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